남편의 휴대폰에서 지워진 카톡 복구를 한 날,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이 거짓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교회 지하 식탁에서 웃던 그 얼굴이 우리 종중 재산을 파먹는 벌레처럼 보였습니다. 신발장 서랍 깊은 곳에서 남편이 숨겨둔 도장을 찾았을 때 저는 결혼을 끝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순이 조금 안 된 나이의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남편과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고 둘이 벌어 소박한 집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저는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과 남편의 무덤덤한 표정들 사이에서 부부 권태기를 진하게 알았습니다. 서로에게 불만을 말없이 동여매고 새벽이면 병원 문 앞에 줄 서듯 버티는 습관처럼 지냈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라고는 날씨 묻듯 건강 얘기와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종친회의 회계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희 시댁은 오래된 종중이 있었고 시골 외곽에 잡풀만 무성하던 땅과 작은 보전금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먼 얘기였지만 최근 개발 소식과 함께 그 땅의 가치가 요동치면서 종친회의 얼굴들이 달라졌습니다. 족보를 들추던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듯 모이기 시작했고 회의는 깨어진 접시 조각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은 더 자주 나갔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교회에서 오래 여성요회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늘 서로의 시집살이와 아이들 얘기를 나누며 버텨온 사람들이라 의지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 리모델링 건을 두고 교회 모임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헌금을 더 걷자는 쪽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쪽이 부딪혔습니다. 그 중심에 새로운 미정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일머리가 있고 말솜씨가 좋아 금세 중심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엔 반가웠지만 곧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교회 일은 손을 놓았던 사람이었는데 묘하게도 미정과 합류해 회의 자리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떡을 건네도 남편은 뜨뜻 미지근하게 넘겼고 미정의 이름은 집안 공기 속에서 쉽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현관 앞에서 남편의 구두에 묻은 먼지를 보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늘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물어보거나 넘겼겠지만 그날 저는 제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스스로에게 변명을 달았습니다. 종중 재산 문제와 교회 싸움이 엉켜버린 집안의 공기를 바꾸려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우연처럼 보였다가 계획처럼 흘러들어간 제 손은 백업 메뉴를 눌렀습니다. 지워진 카톡 복구가 끝났을 때 제 눈에는 몇 달치의 메시지가 주르르 나타났습니다. 낯선 번호와 친근한 이름들이 섞여 있었고 그중 상단에 자주 뜨는 이름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메시지 목록을 훑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특정 날짜의 교회 모임, 전과 후로 오가는 연락 빈도, 일정과 위치에 대한 메모, 그리고 첨부된 사진 파일, 이름들의 이질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일 관련 연락이 아니라 더 깊숙한 거래와 정서적 교감의 흔적으로 읽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부부 권태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배반의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욱 무심해졌고 제 시선이 매서워질수록 오히려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집 안 공기는 눅눅한 지하실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이름만으로도 온 집이 퀴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갈등은 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여성요회 자매들은 리모델링 얘기를 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애써 별일 없는 척 했지만 매주 모임의 말끝은 뾰족해졌습니다. 헌금의 용처, 공사의 투명성, 관련 회의록 공개를 두고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마치 작은 정치판처럼 편이 갈렸습니다. 교회 모임 갈등은 이미 기름이 된 소문 위에서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미정이 회의 뒤 따로 차를 마셨다는 얘기가 귓가를 치고 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들끓는 냄비 뚜껑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어리석은 일을 벌였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타인의 확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지워진 카톡 복구 화면에서 캡처한 일부 화면을 저희 여성요회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을 드러내면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게시를 누른 다음 날 교회는 뒤집혔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일부는 그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예배당의 의자 틈을 응시했습니다. 시선은 저를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말없이 신발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영영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몸에 밴 사람의 숨소리가 길어지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갈림길로만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끝장낼 결심, 다른 하나는 끝장을 미루는 회피. 저는 끝장을 택했습니다. 신발장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종중 도장과 봉인되지 않은 서류 봉투 속 지적도 사본들, 제가 알지 못했던 회의록의 이름들, 모든 것이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 몇 주는 지옥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했습니다. 종친회 사람들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교회 사람들은 미정을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은 종중 재산 처분을 둘러싼 다음 회의에서 무언가 발표하려다 무산됐고 복도 끝에서 험한 소리가 터졌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소파에 앉아 먼지를 털듯 긴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저는 그 숨이 누구에게 닿는지도 모르는 한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심란해졌습니다. 부부 권태기 따위로 미화할 수 없는 냉기였습니다. 잠결에 눈을 뜨면 미정의 이름이 제 귀에서 육중한 종처럼 울렸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악수하는 손들 사이로 제 손은 어디에 둘 줄 몰랐고 집에 돌아오면 신발장 서랍이 있는 현관 앞에서만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종중의 단톡방에는 서로를 향한 의심과 약속들이 떠다녔습니다. 팔고 나누자는 쪽과 보전하자는 쪽이 서로 과거의 집안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싸웠습니다. 남편은 그 방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강한 훅을 제 심장에 걸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침대 밑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쇠조각 하나가 제 빨래통 위로 내던져진 죄책감처럼 반짝였습니다. 컴퓨터에 꽂아 열자 폴더 이름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날짜와 시간, 파일명 속 미세한 숨바꼭질. 바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USB 속 녹취 파일들을 이어 듣는 동안 제 등골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목소리들은 교회의 리모델링 관련 회의에서 오간 뒷얘기, 종중 재산을 둘러싸고 특정 인물이 교회 건축 헌금으로 일부를 유도하려는 의도, 그리고 뇌리에 박힌 이름 하나였습니다. 남편과 미정의 이름이 같은 녹취 파일에 주고받는 숨 사이사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오해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USB 속 자료 중간에 끼어 있던 사진 몇 장은 저를 다시 혼란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교회 지하 카페의 구석 좌석, 새벽빛의 주차장, 종친회 사무실 앞 비어 있는 의자.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장면들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제 마음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지워진 카톡 복구 화면에서 보았던 날짜와 사진의 메타 정보가 USB의 기록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중의 증거처럼 보였고 저는 다시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은 저를 기만하고 종중 재산을 둘러싼 복잡한 판에 미정과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저는 제 분노를 더 부채질했습니다. 교회 모임 자리에서 중립을 지키려던 이들도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고 교회 모임 갈등은 점점 더 달아올랐습니다. 일부는 교회를 떠났고 일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손끝 하나가 던진 파동이 사람들의 믿음까지 쓸어버리는 것을 보며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그 다음 주 종친회 회관에서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늘 가져가던 가죽 가방 속에 얇은 갈색 노트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종중 회계 내역과 오래전부터 쌓여온 땅 관련 추적 기록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의외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특정 장로의 사위가 종중 관련 서류 일부를 보관하면서 교회 리모델링 헌금과 연계하려 한 의혹, 그 증거 확보를 위해 내부의 협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다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의 사위가 우리 교회에서 무게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협조자 쪽 이름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미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던졌던 모든 것이 한 장의 종이 안에서 재배열되었습니다. 남편이 지워진 카톡을 복구당할까봐 미정을 보호하려 했다는 가정이 제 머릿속에 늦은 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종중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교회 내부의 부당한 움직임을 밝히려 했고 그 과정에서 미정은 내부 폭로자로서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둘의 만남은 밀회가 아니라 감시와 증언, 증거 확보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USB의 사진들도 증거의 장소를 남기기 위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 일을 털어놓으면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려 불필요한 폭발이 일어날까봐 숨겼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 폭발이 바로 제 손끝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뒤로의 시간은 뒤늦은 참회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담요처럼 무거운 죄책감을 감싸 안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미 시끄럽게 던져놓은 증거 캡처의 잔해를 치우려 해도 손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요회 모임에서 서로의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고 일부는 저를 피했습니다. 미정은 일정 기간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저는 예배 시간마다 고개를 숙여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음을 붙들기 위해 찬송가 소리에 기대어 보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집안 공기는 어색한 고해성사처럼 차갑고 길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와중에 종친회는 다시 모였고 남편은 노트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교회와 종친을 잇는 비정상적인 자금 연계 의혹이 공식 문서로 기록되었고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회관 복도에서 풍기는 박하 사탕 냄새 같은 싸늘한 기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일부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종중 재산을 교회의 특정 사업과 묶으려 했던 시도가 있었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 몇몇이 이름을 감추려 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의혹을 덮어주기보다는 막으려 했던 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때 부부 권태기라는 둔탁한 단어 뒤로 숨겨두었던 그 사람의 두 손과 미간의 주름과 씻고 나와 마주 앉을 때의 무거워진 어깨. 저는 제 행동이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문이라는 칼날을 쥐고 휘둘렀다가 결국 제 손부터 베어버린 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돌린다고 해도 교회 모임 갈등으로 벼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종중 재산을 둘러싼 신뢰도 금이 갔습니다. 저는 미정을 찾아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 사려 깊어야 할 말들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입은 쉽게도 범람하고 손끝은 가볍게도 돌을 던집니다. 뒤늦은 참회는 물에 번지는 잉크처럼 늦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낡은 식탁 위에 앉아 남편이 놓고 간 얇은 갈색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치지 말자라는 다짐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교회 마당에서 빙글빙글 도는 바람개비를 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갑지 않았고 사람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자리로 바람이 새우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믿지 않겠다고, 증거라는 이름으로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겠다고, 무엇보다 서로의 믿음을 지키는 연습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부부 권태기는 풍경이 아니라 애써 가꾸지 않으면 금세 잡초가 우거지는 밭이라는 걸 뒤늦게 배웠습니다. 강한 훅이 다시 제 귀를 때립니다. 신발장 서랍을 열듯 마음의 서랍을 열어보면 늘 쓸데없는 것들과 잊고 싶은 것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번만 더 손을 뻗어 상처가 아니라 연대를 꺼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소문보다 느리고 의심보다 무딘 선택이 결국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압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손끝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시대에 사랑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어떻게 멈출 줄 알아야 할까요?